네, 안녕하세요. 윌입니다. 이번 주제는 바이든 정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제 텍스 중에서 그 캐피탈 게인 있죠. 시세 차익에 관한 텍스를 이제 변경하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연이어서 이제 가치 이 평가에 이제 저기 유명한 분이시죠. 다모다란 교수님의 그 유튜브에 마침 그 내용이 있어서 그걸 이제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텍스 얘기하기 전에 일단 그 주식 모르는 분도 계시니까 주식에서 이제 어떤 게 있냐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배당이 있죠, 그죠? 배당이 있고 그다음에 음, 주식으로는 사고 팔고 하는 이제 시세 차익 남기는 게 있습니다. 시세 차익 남기는 거. 그래서 배당은 영어로 뭐 디비던스라 그러고 시세 차익 남기는 것은 캐피탈 게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시세 차익도 단기냐 또 장기냐로 나눕니다. 그래서 단기는 보통 1년 미만, 장기는 1년 이상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가 23.6%인가요? 이게 이제 저기 배당하고 그다음에 이 시세 차익 단기 쪽에 이제 세금률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배당과 시세 차익이 이제 세금 비율이 다를 때도 있었고 같을 때도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같은 때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배당하고 시세 차익 중에서 이제 이 바이든 정부에서 이 시세 차익, 즉 캐피탈 게인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겠다 그러니까 여기 쪽이고 특히 이제 여기 중기, 단기, 장기 중에서도 주로 단기에도 해당되겠죠. 이제 이게 이런 얘기가 왜 나왔냐면은 주가가 계속 오르는데 이제 바이백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이백은 이제 주식을 되사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게 워렌 버핏의 이제 버크셔 해서웨이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주가가 떨어져도 자기 주가를 사물해서 올라가고 이제 애플도 주가가 지난해에 많이 올랐는데 떨어질 때마다 애플에서 자기네 주가를 자기가 사물해서 즉 바이백을 함으로해서 주가가 올렸다 이런 얘기가 있죠. 그래서 주가가 뭐 100% 올랐으면 바이백 효과가 뭐 40%다, 50%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돈을 벌어서 오른 것보다는 이제 바이백을 해서 주가를 올렸다라는 얘기가 있고 그런 것을 또 해서 이제 시세 차익을 남김으로 해서 주주들에게 이익을 준 건데 그런 것이 이제 이 부자들만의 잔치다 그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이 이제 시세 차익, 더 캐피탈 게인에 대해서는 과세해야 된다. 이런 이제 정서가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2008년도 그 아큐파이 월스트리트 이때부터 이제 했던 것이 이제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런 걸 이제 시도했었는데 오바마 때는 이제 회복한다고 바빴고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바이든 정부에 들어서는 이제 이런 거를 해야 되지 않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죠. 이거 이제 주로 이제 그 워렌 엘자비스 워렌 같은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그런 데에 서 계신 분, 제일 앞쪽에 서 계신 분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도면은 뭐 제가 아는 전부 다 얘기했고요. 다모다람 교수님이 하신 거 한번 알아보면은 자, 다모다람 교수님 이제 잠깐 소개하시면 아스와스 다모다란이라 그래서 인도계 미국인이시고요. 그 다음에 이, 이 교수님이신데 어디냐면 뉴욕 대학에서 이 재정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재정하고 그 다음에 이 주가의 가치 있죠. 뭐 intrinsic value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보통 그 모닝스타에서 이 회사가 가치를 평가하면 얼마짜리 회사냐 그렇게 해서 얼마짜리 회사니까 주가는 얼마가 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지금 주가가 고평가되었다 저평가되었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거 하는데 모닝스타처럼 하는데 이제 이 1인 개인으로는 이제 다모다람 교수님이 그쪽으로는 이제 제일 가는 1인자시죠. 그래서 보이는 유튜브로도 많은 강의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5월 11일자에
나온 유튜브 내용인데, 요 내용은 이제 그 유튜브 내용 보시기 전에 밑에 적혀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아주 저기 자세하게 밑에 다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먼저 보시면 이제 유튜브 제가 유튜브 다 리뷰할 건 아니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유튜브 가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할 거는 이제 맨 마지막에 교수님 내린 결론, 그것만 이제 제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튜브 밑에 있는 내용은 이제 바이든 정부에서, 이제 캐피털 게인 텍스를 23.8%에서 43.4%로 이제 상향하려고 하는데, 그 조건이, 이 투자 활동을 해서 100만 불 이상 버는 사람들에게만 하겠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이제 제가 미국 내에서 세금 보고하는 거, 인컴 텍스 보고할 때, 그건 인컴은 이제 그때 인컴은 이제 직장에서 일해서 돈 받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그 수익, 인컴 텍스 비율에서는 아마 10%, 20만 불 이상 가구당 벌으면 한 탑 10에 들어갔죠. 그리고 아마 거기서 100만 불 정도 인컴을 거기서 이제 일해서 받는 인컴을 하면 한 0.14% 제가 계산해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다모다란 교수님의 이제 계산으로는 아마 이제 한 0.3%, 그러니까 이 주식 투자해 가지고 100만 불 이상 이익을 내는 사람이 0.3% 정도 될 거라고 이제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작은 사람들한테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고, 이제 이 사람들이 뭐 흔히 말하면 이 0.3%, 0.1%가 대부분의 주식을 갖고 있죠. 그래서 뭐 전에 계산 제가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뭐 탑 1%인가가 90%의 주식을 갖고 있나 하여튼 그렇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이 0.3%가 대부분의 주식을 갖고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영향을 받으면 당연히 사회에도 영향을 받게 된다는 얘기고, 이제 그런 것이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수식도 유튜브 보면 수식이 나오니까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계산하는 법도 나오는데, 저는 한 두세 번 봤는데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재정적으로 머리가 안 돼서 그런지. 하여튼 이해가 되시면 나중에 저한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식으로 계산해서 이제 변화를 보고 하니까 영향을, 이 가치에도 이제 영향을 주죠. 텍스의 변화가. 그런 것이 가치 한 7%.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이 세금이 23.8에서 43.4%로 바뀌고, 그게 0.3%의 사람들한테 영향을 주면,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그런 시세 차익을 이제 많이 나는 걸 피하겠죠. 피해서 이제 뭐 세금 회피, 아니면 세금 절세하는 쪽으로 가게 되면,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미국 시장은, 그러니까 이제 인덱스 펀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S&P 500라도 생각하셔도 되고, 그거는 한 7% 정도 하락할 수가 있다. 이런 것은 이제 우리 이 정도의 7% 시장의 하락을 감내하면서 우리가 이걸 해야 되느냐, 뭐 이런 얘기가 이제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 다모다란 교수님이 내린 결론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교수님이 한 15분 정도 뭐 이렇게 강의하셨는데, 마지막 것만 같이 이제 저랑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제 같이 보시면은 이 이제 세금이 바뀌면, 그죠? 이 퍼스널 텍스가 바뀐 것이 그런 직접적으로 어떤 주가의 가치에 영향을 준다고는 할 수가 없지만, 그렇지만 이제 이 임의적으로는 주가에 영향을 줄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베스터 개인적으로, 투자자 개인적으로 보면은 이제 시세 차익, 캐피털 게인하고 디비던스 텍스가 바뀌면,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리스크와 리턴 프리미엄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기대치를 바꾸겠죠. 그래서 뭐 배당은 주로 받는 쪽으로 가지 시세 차익 나는 쪽으로는 좀 덜 가겠죠. 그럼으로써 이제 배당주는 올라가고 그 다음에 뭐 성장주 쪽은 떨어지고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이제 이런 주가의 가치가 이제 왜곡되는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거가 있고 그 다음에 회사로 보면은 이제 회사도 세금이 이제 이렇게 바뀌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 흔히 왜 바이백 하면은 시세 차익이 생기지 않습니까? 주가가 올라가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줄여가려고 하겠죠. 뭐 배당을 더 준다든지 뭐 다른 식으로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하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회사도 바뀔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정부가 이제 이걸 하려는 것은 이제 재정적으로 이쪽에서 돈을 갖고 와서 인프라스트럭처를 뭐 개발한다든지 뭐 이런 거 하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이제 지금 세금을 지금 현재 상태에서 계산을 하면은 역사적으로 주식이 뭐 다른 뭐 채권이나 뭐 이런 것보다도 훨씬 많은 수익을 냈죠. 그래서 이제 계속 이 시세 차익 쪽으로 해서 세금을 거두면 그러면은 앞으로 이제 안정적으로 세금도 걷어지고 그걸로 이제 인프라스트럭처도 개발할 수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을 하지만 사실 이제 그런 세금을 걷어서 한다는 것이 아주 부정확하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서 될 게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데 여기서 말씀하신 그 예로서 이제 얘기하신 것이 뭐 2022년에 지금 2021년이죠. 그래서 법을 이제 이거 세금은 이제 의회에서 법이 통과돼야 되니까 2022년에 세금법이 통과된다고 하면은 그러면 이제 시세 차익 많이 있는 사람들은 2021년도에 다 팔겠죠. 지금 이제 세금이 적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면 이 시장이 혼란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 되고 그다음에 대부분 이제 파는 것이 배당주가 아니고 이제 성장주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시장의 혼란이 야기될 것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 세금이 그죠? 뭐죠? 시세 차이가 높게 본다는 얘기는 그 마켓 밸류에이션을 낮춘다는 거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이 우리가 시세 차익을 높이 내고 싶다는 얘기는 그렇게 얘기하는 해서 이제 세금을 거기서 한다는 얘기는 다르게 얘기하면은 이 시장의 가치가 많이 오르면은 이제 그것 때문에 내가 세금을 많이 내니까 오히려 이제 시세 차익이 적게 나는 길을 바라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시장의 가치가 떨어지겠죠, 또. 이제 이런 식으로 될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 큰 세금을 이제 이 캐피탈 게인에서 원하긴 하지만 이것은 이제 시장이 계속 가치를 많이 올려서 시장의 가격이 막 올라서 이렇게 지금 시세 차익이 나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세금을 많이 내니까 이제 정반대 방향으로 간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시장이 성장하지 않겠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 세금이 처음에는 많이 걷을 수 있겠지만 그 다음에 세금이 별로 안 걷히겠죠. 이제 세금 피해서 다 하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 시장이라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있는데 그 시장을 성장시키지 못하고 이제 시장이 이제 가치가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잡는 격이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이제 교수님의 뭐죠? 이 조심스러운 방어적인 결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Love once more. Thank you twice.